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올해 2023년도 저와 함께 수익률 용어상박을 하고 계신 타이거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영준 이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거시 흐름 사실 별로 보진 않지만 립 서비스 차원에서 네. 사실 작년 재작년 한번 봤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죠. 봤어야 네, 봤어야 되는 것이었고, 당분간 그렇게 큰 것이가 올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것이 자꾸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환율하고 금리하고 모든 상황들 다 보고, 각국의 상황들 보고, 블록화된 상황들 보고 이러면은 골치 아파, 주식 못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수익은 또박또박 나는 시장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거시는 지금은 아예 거시를 접어두고 그냥 기업과 달라붙어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립서비스 차원에서 거시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거시는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우선 제가 거시를 봐야 되는 이유와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모든 기업들의 결국 주가는 이익에 사실 대부분 비례하는데, 그렇죠. 뭐 좋은 회사는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이익이 좋아질 수도 있어서 그런 기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크로 환경, 거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익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네. 그때 주가도 다 출렁거려서 사실은 매크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왜 그러면 거시를 보지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서의 제 생각은 거시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저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인데 세상의 모든 일을 저희가 다 예측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지난번처럼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거는 이제 변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점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결국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만 이제 지금 요즘 같을 때 이제 매크로를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분명 경기는 조금씩 위축돼 가는데 저희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 번도 소프트 랜딩 거의 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니죠. 네, 거의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안 올 수도 있고 하드 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정말 합리적인가? 조금 더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변수 통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거시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솔직한 저의 생각이자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기 애매하냐? 제가 이제 고객 설명회를 최근에 좀 다니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매크로 되게 애매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코스피 기준으로 저희가 아까 작년 22년 10월이 사실 기준점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 바닥 기준점이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면. 그런데 거기서 불과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왔냐. 그렇죠. 20%가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20%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정이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왔다. 기업 실적이 조금씩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얼마나 더 많이 빠질 거냐 생각해 보면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럼 시스템 리스크가 와야만 깨진다는 얘기죠. 시스템 리스크는 없을 거라 가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가장 간단한 은행이 자빠진다는 얘기를 그렇죠. 드리고 은행 싶은 자빠지고 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 돈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신용을 서로 못 믿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안 온다면 결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10% 내외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상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좀 매크로가 애매하더라도 종목은 그 안에서 좀 찾아보자. 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좀 낮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수익이 좀 낮았으면 현금 비중 좀 언제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모르겠어요. 회사는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회사는 어쨌건 회사도 포지션은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나이키 같은 주식들도 빠졌고, 빠졌죠. 예. 네. 국내로 보면 뭐 저는 LG전자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4만 원, 15만 원까지 거의 갔다가 그게 이제 생각보다 경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하는 과정 중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워낙 비싸서 그렇죠.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익들이 올라와 주니까 생각보다 LG전자 싸네 하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다시 미국에서 가전이 안 팔릴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주가를 다시 빼냈거든요. 이미 주가들이 그런 식으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 부분 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에 사야 되고 반영이 아직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건데 반영이 덜 된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찮으시면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뷰티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 성장세가 갑자기 확 꺾이거나 물론 소비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지금의 이 화장품의 성장세는 사실 지역 확대, 수출 확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건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기 영향을 좀 덜 받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구조적 성장주, 경기 침체를 이겨낼 만한 성장주를 찾자. 이런 것들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매크로 아예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내에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럼 기업 종목에서 한번 또 기업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종목을 한번 뽑아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맞습니다. 네,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이게 시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쵸. 완전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싸고 어떻게 보면 보초 쓸 것 같고 이렇게 그렇지 비싸진 않아요. 네. 비싸진 않은데 10년 장기로 놓고 본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10년 놓고 보면 너무 좋은 회사야. 근데 거기에도 전 반론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함정이 있어. 함정. 네, 그러니까 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네. 시장 대응을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싸긴 너무 싸. 싸긴 너무 싼데 시장은 좀 꺾인 거. 피크아웃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 다들 피크아웃에 대한 그 메모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피크아웃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가서 3분기까지 너무 잘 뽑아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피크아웃 온 것 같은데 가격은 또 싼데 그래서 상반기에 못 건드려서 아쉽지도 않지만 지금도 건드리기에는 계륵 같은 뭐 이런 존재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어딘가에서 미국 경기가 정말 더 침체에 더 빠져들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미 주가들도 이제 그 침체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쯤 저는 이제 바닥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바닥을 뭐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정말 저는 고민해봐야 될 포지션이라고 정말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고객 설명에 그 증권사 나가서 이제 PB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엄청나게 싼 주가 안에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동차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제 고민은 거기서 뭐가 있냐면 이미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하고 해서 자동차 가격이 깎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익이 깎인다 하더라도 싸. 지금 밸류에이션이면 합리적인데 그래, 아니 싸. 지금 그렇지 그거지. 그래서 이거 사놓고 버티면 경기 좋아질 때는 읽어줄 수도 있겠는데 그치. 이 생각이 있어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뭐가 틀렸을까?
내가 이 사고 방식에서 틀렸다면 틀린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 예.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했던 맞습니다. 게 바로 그 포인트죠. 이미 차를 테슬라를 타시잖아요. 저 한번 떼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전 테슬라가 이제 그 산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율주행, 저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고민이 있는데, 뭔가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초보 운전 이제 막 딱지를 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해지면, 지금 이미 챗GPT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완벽해져가는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완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차나 기아를 봤을 때 이 밸류가 싸다고 인정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싼 거죠. 그렇죠. 그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밸류 그 실적 대비 이 가격은 사실은 어떻게 봐도 앞뒤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그렇죠. 결국은 내연 기관에 대한 할인가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빼고는 전기차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는, 내연 기관 중에 제일 잘하는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고민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테슬라가 그러면 완벽하게 100% 독점할 거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럴 수는 없어요. 없어요. 100년 자동차 역사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니, 테슬라가 물론 엄청나게 헤게모니 가질 것 같아요. 뭐 이래서 핸드폰 업체들이 정말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2개 남은 거잖아요. 삼성과 사실은 이제 애플만 남아 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 일부가 남아 있는 건데, 자동차도 사실은 그렇게 전환기를 넘어가면 많은 업체들이 정리되고 압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아웃될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제가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는 이익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가정은 깔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고민 속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합의가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사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가출자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지금 고민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포지션 안에서는 지금 자동차로 분산시켜 놓기보다는 너무 명확해 보이는 반도체로 그냥 이 사실 저는 메이드된 패를 되게 좋아해요. 확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자동차보다는 반도체여서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나중에 기아와 현대도 투자를 해야 되는 후보군이고 그쪽으로 자산을 옮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선택했어요. 올 초에.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건 가격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품이 이제 자동차 부품들 반도체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차 Q가 성장이 없었는데 오히려 Q가 역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물량이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Q는 명확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Q가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그럼 자동차 산업이 경기 침체 영향이 있겠지만 Q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그럼 뭘 사야 될까? 결국은 자동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훨씬 더 나아 보이겠다. 그게 또 올해 뭐 일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주를 일부 플레이를 해서 수익을 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딱 그거죠. 이 전환기의 기간이 꽤 될 텐데 잘못 들어갔다 또 우리 항상 하는 그 보초 쓰기 할까봐.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네. 네. 그 뭐 사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으면,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사는 것도 말이 안 돼서 포트에 얼마만큼을 뿌리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환기라고 할 때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일본 자동차 수출량보다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많아졌어요. 예. 이거 대전환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대목인데 이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고 그다음 중국 업체들이 일부 유럽 메이커를 먹었기 때문에 네네. 지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현상인데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테슬라도 넘어야 되지만 아니면 응전을 해야 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완성도가 뭐 사실 현대차는 굉장히 또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렇죠. 지난 몇십 년 동안 노력하셔서 사실 완성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외장 완성도는 뭐 전장하고 이런 거는 뭐 탑 클래스죠. 이제 뭐 사실 제너시스를 사실 이렇게 타보면 물론 이제 독일 차나 뭐 일본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차들을 선호하실 수 있지만 감성 있죠, 감성. 감성 있죠. 드라이빙 감성 네, 있으니까. 있죠. 이거 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정말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20년 전에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와 있고. S 클래스 타시던 분이 G90 타더니 되게 만족한다고요. 그러신 분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사실은 밸런싱은 어떻게 또 하냐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민인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이 점점 소프트웨어화 되면 그렇지. 이게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후발 업체들한테 사실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그렇지.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상상이 되냐면 유럽의 자동차 종주 지역이었던 유럽에서 포드 T 모델 이후로 그 중심이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지금 막 1년에 막 한 3천만 대 가까이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적어도 2,500만 대 이상 만들 것 같거든요. 와,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 뭐 중국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연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전기차 오면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모터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00년도 넘은 기술인데 모터 기술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국 분들이 중국을 너무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그것도 해요. 들죠. 예. 예,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 또 얘기해 보자면 사실은 현대 기아가 굉장히 이걸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열어놓고 좀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너무 싸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매입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비중을 제가 이걸 완전히 주력을 가져갈 건지 조금 일부 담는 형태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애매모호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아마 여러분한테 저희가 기업을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엿보셨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다 해서 결국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결국 비중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냥 정해지지 그렇죠. 않죠. 우리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접근 방법, 어프로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 그 환경 펼쳐진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시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FSD 베타 12. 네. 그리고 나서 사실 테슬라 주가도 좀 강세였었고, 근데 완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높은 평가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전 중요한 건 이게 결국 학습시키는 방법을 챗GPT가 보여줬고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돼라는 걸 보여주니까 모든 업체들이 다 그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 그걸 시도하고 있는데 된다는 거죠. 문제는 네. 자율주행도 되는 방식을 찾아냈으니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됩니다. 우려되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서 후발주자인
다른 업체들이 어찌가 약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한 건 맞고요. 근데 뭐 도돌이표 같지만 독점 기업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 분명히 누군가 살아남을 텐데 현대차가 가장 후발주자로 뭐 먼저 나가 떨어질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자율주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 도전을 했던 업체고 지금도 많이 레벨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던 분들이 사실 저도 안 믿었고 다른 분들도 다 안 믿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인사이트 있게 보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가 와서 엄청난 변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되게 편안하죠. 네, 편합니다. 편안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다 자율주행만 해도 어마무시한 반도체 파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제 AI로 접목이 되면서 사실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든 게 통합됐구나 이제. 모든 게 통합됐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 후발 주자하고 좀 처져 있었던 테슬라가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강하게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진짜 한번 이 빅테크들과의 그 대전을 한번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결국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싸우는 빅테크들의 일점 한번 뭐 사실 가정용 AI든 휴머노이드든 자율주행이든 똑같은 AI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뭐 형태만 다른 거지. 네. 똑같은 AI가 있거든요. 그다음 똑같은 학습이고. 네, 맞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간을 모사한 인간적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네.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계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식사도 요리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국은 결집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 결집의 그 요체를 빨리 만들어내고 잘 만들어내느냐의 컴퓨팅 싸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전 뭐 다른 분들이 저기 스페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AI에서 한판 대전이 벌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반도체가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마무시한 크기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나왔을 때는 감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점돼 있고 감산을 다 할 거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뭐 삼성전자 감산하지 않았을 때, 뭐 다른 업체들이 다 감산하지 않았을 때의 한 분기 그 나오는 적자 규모, 그다음에 감산했을 때 이 업체들이 이 손실이 줄어드는 규모,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감산 안 하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 점유율을 뺏어오는 걸 텐데 그 점유율을 뺏어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익 다 해봤는데 점유율을 조금 뺏어 와봐야 2-3% 뺏어오고 3-4% 뺏어오는 겁니다. 그거 이익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은 감산했을 때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여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었고요. 그래서 감산을 가지고 포인트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챗GPT 뜨면서 사실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게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결국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거는 단순한 이익을 창출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거고 아니면 다 도태될 거잖아요. 결국은 생존 문제여서 네. 생존이 걸린 문제로 넘어가면서 누구나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I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건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거는 메이드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시장에서 예측이 너무 쉬워서 사실은
굉장히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숫자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HBM의 올해 이제 매출액 가이던스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 비중에서 하이닉스에. 네, 하이닉스에. 뭐 삼성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에 되면 HBM이 물론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10%는 아닐 거고 당연히 20%나 30% 어딘가를 향해서 갈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출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내후년과 또 그 해 다음 해가 또 진행되고 나면 결국 HBM이 매출액의 40%, 50%를 향해 갈 텐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저희가 서버 시장에서 봤던 모습이다. 이미 그렇죠. 예, 서버 시장에서 매출액이 40%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그 핸드셋이나 서버 같은 제품들의 업황이 눌려 있어서 더 부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경기가 회복돼 버리면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간 싸움을 하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시 애매모호한 종목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또 한 기업이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TSMC로 넘어갔어요. 또 하나의 회사가 또 TSMC로 넘어갔어요. 이것마저 넘어가나 할 정도로 넘어갔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해야 할 때 정말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펀치를 날린 것이죠.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정확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파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해야 할 때 했고, 그리고 EUV 장비 많이 가지고 왔고, 3나노 게이트 올라오는데까지 했고, 수율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뭐 채굴 장비 칩이었으면 뭐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그건 수율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50조짜리 한 번 제대로 한 번 하려면 50조의 설비 자금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에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이런 회사나 하는 거지. 다른 회사 잘못했다 그냥 바로 회사 어떤 회사라든지 자빠진다. 세상에 어떤 회사든지 이거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다. 이렇게 큰 투자 했다 잘못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해졌어요. 근데 사실 한국의 미래와 반도체의 미래를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뭐 여전히 몇 년간 D램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네네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렀던 것인데 파운드리 이게 지금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진짜 엄청 고민이 생겨요. 파운드리가 오히려 할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느낌이 쫙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정착된 빅테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해졌어.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지르시면 되죠. 너무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는 조금 그렇게 편하게 옛날 삼성전자 얘기하듯이 하이닉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후공정 준비도 잘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파운드리가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주가는 결국 뭐 삼성을 뜯어보면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줄어 계시죠. 이미 없죠. 많은 분들이 줄어 계시고 사실 이게 멀티플을 올려줄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건 많이 줄어 있고 현재 사실 핸드폰은 사실 꾸준하시잖아요. 너무 안 좋은 불경기에도 이익이 나시고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이익 나고 정말 꾸준하고 뭐 디스플레이 산업은 뭐 워낙 그 정해져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역시나 주가에 어떤 변화를 주기 어렵고 그럼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거는 디램과 낸드만 남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식도 역시나 결국 그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사실 HBM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실 많이 매출 비중이 큰 거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HBM에 어느 정도는 진입하실 거고 그리고 일부 이제 HBM 쪽으로 물량이 수요가 생기면서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도 하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를 그동안 바라보셨던 분들의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주가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더딘 건 사실이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저희는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고 실제로 저희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었지만 사실은 비메모리에서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어떤 이 TSMC의 입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예, 그걸 깨부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강력한 2위 사업자로서 유지해 가면서 뭔가 틈이 생겼을 때 쫓아 올라가는 전략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막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벌써 이렇게 됐나요? 시간 원래 주식쟁이들이 주식 얘기하면 주식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네. 혹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요? 우선 이제 제가 1년 만에 시간이 너무 빨라서 1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시장이 이제 한참 좋을 때 나와서 재작년 상반기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이 조금 하락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도 이제 조심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후에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제가 한 말들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심스러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 한 사이클을 제가 쭉 같이 어차피 출연했으니 한 사이클을 제가 다 마무리하고 말씀을 다 드리고 책임감 있게 하고 제가 이제 제 본업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벌써 2년이 지나면서 벌써 한 사이클 비슷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또 어떻게 돼서 중간에 뭐 변동이 있다가 다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클의 어떤 이제 반등 시장까지 와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제가 봤고 그래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온 데까지 지금 제가 사이클 마무리 져서 어쨌건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싶은 부분들을 잘 이제 마무리 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저는 사실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이제 각동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동님처럼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 있게 말씀드리거나 사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모든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단지 몇몇 종목들,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쯤 사면 손실 없이 이익은 낼 수 있겠다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사실 이렇게 모든 시장이나 이런 많은 변수들을 다 설명해낼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빈약한 컨텐츠 안에서 한 사이클 동안 잘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요. 이제 저는 당분간은 이제 좀 본업에 충실하면서 수익률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조금 구독자님들하고 좀 못 뵐 것 같고 다음에 다시 또 한참 또 있다가 기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만났어요. 본업을 저희가 지장을 준 적이 없어. 그래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게 그 본업의 지장이라보다는 제가 이 참 말씀을 계속 이제 사실 이 모든 시장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스타일이어서 참 없는 컨텐츠에 저도 이제 원래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가치 투자는 뭐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싸면은 열심히 사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제 컨텐츠는 많은 부분 말씀드려서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현업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영준 이사님 그동안에 한 4번 나오셨나? 그 컨텐츠 한번 묶어서 추석 때 그냥 묶어서 통으로 다 한꺼번에 다 보내야 되겠네. 예. 네. 자,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담하면서 굉장히 크게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도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한 시장에 대한 시각과 투자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난 지가 2년 반쯤 됐나요? 됐네요 벌써. 예, 2년 반 동안에 김 이사님이 굉장히 훨씬 더 성장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라든가 큰 나무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언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굴도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만 할 수 있었던 컨텐츠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저희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른 컨텐츠 만드시는 분 이건 진짜 뿌듯하다. 진짜 다른 분들 못 만들어. 이거 이제 장담하건데 당분간 이런 컨텐츠 안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약간 잘 모르시겠더라도 몇 번 더 보시면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 좀 이렇게 날라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면 특별히 자기 친한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곧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